자, 투자자 여러분. 최근 글로벌 지정학 뉴스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원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궁극의 마스터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엄청난 화제가 된 미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 인수 제안,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그냥 뻔한 거시경제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퍼즐 조각이 우리 계좌와 어떻게 연결될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인수 제안의 진짜 배경부터 시작해서 팀 코로스가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 그리고 말 많던 지재권 분쟁 해소,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구조적인 수혜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리스크 점검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이 파격적인 웨스팅하우스 인수 제안의 진짜 배경이 뭔지부터 짚어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국한테 웨스팅하우스 같이 살래? 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거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과거에 기업들끼리 논의하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국가 대 국가의 엄청난 제안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요, 미국이 처한 이상과 현실의 갭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개를 착공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원전 르네상스 청사진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장 이걸 지을 수 있는 빵빵한 제조 능력이나 시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도는 있는데 실제로 벽돌 나르고 건물 튼튼하게 올려줄 특급 기술자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이랑 자본력을 다 갖춘 한국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자, 그럼 현재 협상 테이블 상황이 어떤지 지분 구조를 잠깐 볼까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대주주가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51%, 그리고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49%를 쥐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이들과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판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을 쓱 끌어들인 셈입니다. 팩트만 딱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안은 미국 정부가 했고 우리는 한국전력이랑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주 신중하게 구조를 검토하고 있죠. 브룩필드가 가진 구조를 사올 건지 아니면 상장할 때 신주를 살 건지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돈줄입니다. 옛날에 민간 기업들이 아등바등 인수하려고 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번엔 한전의 직접 투자나 정부 주도의 한미 전략투자기금 같은 든든한 국가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판에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른바 팀 코로스의 지정학적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동맹을 팀 코러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독보적인 뇌, 즉 원천 기술에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손발, 시공 역량이 결합하는 궁극의 시너지죠. 예전에 2006년쯤 웨스팅하우스랑 일본 도시바가 손잡았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모델의 21세기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양국 정부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훨씬 더 막강한 동맹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냐? 바로 확장성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합작법인 만들어서 유럽 시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까다로운 EU 담합10이나 여러 견제들을 아주 유연하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이후의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유럽 시장의 빗장을 단숨에 팍 열어젖힐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원전 투자자라면 다들 골치 아파하셨을 지재권 분쟁 해소 이각입니다. 솔직히 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APR 1400 수출 좀 해보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항상 그거 우리 기술 섞여 있잖아 하면서 발목을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예 그 회사 지분을 공동 인수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지긋지긋한 갈등 자체가 구조적으로 싹 차단되는 겁니다. 마침내 한국 원전 수출의 족쇄가 풀리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해 아주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거시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미시적 기업 분석,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를 따져보죠. 2026년 8월 24일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73,000원입니다. 주주분들은 이 숫자 매일매일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가 대체 왜 이 거대한 글로벌 이슈에 정중하게 서 있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마디로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엄청난 해자,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웨스팅하우스 주력 모델인 AP1000의 핵심 주기기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 3번이나 인수를 시도했다가 엎어진 뼈아픈 역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판이 다릅니다. 이 딜의 최종 세부 조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거대한 공급망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구조적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진짜 무서운 점은 대형 원전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핫한 SMR, 소형 모듈 원전 쪽 생태계에도 이미 아주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2대 주주로서 테네시 밸리 전력천 프로젝트랑 엮여있죠.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프로젝트 핵심 기자재 따냈죠. 엑스에너지, 텍사스 프로젝트 계약까지 다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건을 빼놓고 보더라도 이미 미국 차세대 원전 시장 주도권을 꽉 쥐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말 그대로 로켓을 달아주는 촉매제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최근 미국 규제 당국에서 외국인 소유 제한, 즉 FOCD 예외 규정을 발효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 원전 프로젝트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두산이 이제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당당한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완벽한 멍석이 깔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리스크 점검입니다. 투자자로서 장밋빛 미래에만 취해 있을 수는 없겠죠. 냉정하게 불확실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학계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략적 방향성은 확실히 맞다고들 합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말씀처럼 땅 사고 새로 공장 짓느라 시간 돈 다 쓰느니 이렇게 지분 인수하고 협력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건 거의 만장일치거든요. 근데 실전 투자는 조금 더 복잡하죠. 우리가 아주 차갑게 직시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 몸값이 예전에 10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2조 원까지 갔었단 말이죠. 아무리 정부 돈이 들어와도 이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장벽을 어떻게 풀 거냐가 숙제입니다. 두 번째, 이런 국가 단위 협상은 자칫 엄청 길어질 수 있는데 마음 급한 우리가 지분 가치 산정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규제 장벽, 이른바 레드테이프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역사적인 마스터키, 과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원전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왕관을 씌워줄까요? 아니면 지루한 밸류에이션 협상과 규제라는 늪에 빠져서 랠리의 발목을 확 잡아버릴까요? 리스크와 잠재력에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지금, 오늘 짚어드린 이 구조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도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